정말 매우 심각한, 매우 이상한, 매우 독특한 이진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글징글하네 진짜. 지금 방통위는요 이진숙 혼자 남아 있어서 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온리원. 혼자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빨리 대통령 추천목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앙탈을 또 부렸더라고요. 네, 앙탈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 내용이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목 한 명 지금 지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2인 체제에서 갈등이 커지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명은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름답게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빵 터졌답니다. 아름답게.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뭐죠? 아름답게. 근데 그 사실 약간 축약했는데 맞아요. 실제는 더 웃겼어요. 네. 그 대통령 추천모 한 명 빨리 지명해달라고 했잖아. 네. 이진숙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한 명은 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국무위원들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진숙 정도는 해결해 주시라고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권자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대통령과 방통위원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방법이 있다. 당장 지금 그만두면 된다. 그 그랬죠. 해결책이죠. 그랬더니 뭐 자기 임기는 내년 몇 월, 뭐 8월 며칠까지 네, 있다고 8월이라고. 하길래. 앞뒤가 안 맞는데. 아, 그럼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나중에 지금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있잖아요. 교육부 총리가 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다 허심탄회하게 말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완전 개몽됐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뭐 개몽됐어요. 예, 완전 이주호는 완전 개몽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국무회의에 가서 그냥 우리 대통령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하는가 봤더니 처음으로 이분이 대통령 앞에서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저희들이 청문회 3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이 부적격이라고 하니까 네. 강행을 했습니다. 그게 7월 31일 날 오전이고 임명장 받자마자 검은 부츠를 신고 과천에 방통위 가가지고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KBS 이사진과 박문진 이사진 MBC 이사진을 날림으로 맞아. 졸속으로 80 몇 명을 2시간에 다 스크린했다고 하면서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틀 뒤에 수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희들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탄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회의에 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23일 날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가 말할 기회도 없었고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만나니까 다 들어주니까 너무 이렇게, 신났구나. 들떴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발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해결될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웃긴 게 아까 잠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대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요? 엄청난 반전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원래 지난 4월 말에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사표를 제출을 하면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이주호 대행 이렇게 대행 체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리가 안 된 그런 상태였고 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 사표 제출하고 휴가를 갔거든요. 휴가를 갔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명 더 뽑아주세요 영 그러고 있을 때 김태규 부위원장 휴가가 끝난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어디로 출근을 했겠어요? 방통위로 출근을 했겠죠. 출근해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 2인 체제였어. 2인 체제였어요. 그날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부위원장 사표를 수리합니다. 바로 수리했어요. 어제 다행이네. 6시에. 야, 김태규도 대단해. 이게 본인이 사표 수리가 안 됐고 휴가가 다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어나가지고 출근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진 거야. 그걸 알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6시에 사표 수리.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 중간 사이에 우리 국회 민주당 가방위원들은 잠시 긴장했어요. 최악의 인물 김태규가 돌아오나? 그렇지. 바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근데 바로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아. 그 사표를 수리해 버렸으니까요. 네. 연기시켰으니까 그 김태규는 일전에 제가 그 부위원장 그 국회에서도 그랬고 가방이 방통위 가서 만났는데 태도가 제가 최근래 10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에요. 태도가 진짜 여러 가지 인성은 물론이고 저분이 그거 혹시 아시죠? 그 공수처장 후보군에 있었다는 맞아요. 거.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임명이 안 됐다면은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찔하죠.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 때 어디를 저 사람이 조사했겠습니까? 수사. 체포도 안 했겠네. 체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었겠지. 그렇죠. 바뀌었겠지. 바로 민주당을 수사하러 올 수도 있는. 진짜 아찔합니다. 그러네. 아찔해요 김태규. 무섭다. 네, 그런데 다행히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그 방통위에서 하드 파쇄했던 거 걸렸잖아요. 걸렸잖아. 그 이진숙 지시로 무슨 감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와중 김태규 와서 약간 저는 불안했거든. 근데 근데 딱- 다행히 이제 바로 6시에 수리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서웠을 법도 한데 뭐 꼭 그렇게 기죽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기 안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이분 같아요? 진짜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좀 이따 들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도 헌법에 그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 같지만 딱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나가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 예의 이런 없게 하지 거잖아요. 마라. 그러니까 뭐 이후에 강윤현 대변인도 설명을 했어요. 내각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상임 및 출석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었다고 했는데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진수 위원장이 지난달에 그 과방에 나가가지고 여당 의원들이랑 한바탕 붙었던 거 네. 그거 잠깐 다시 볼게요. 그럴까요? 네.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를 맞춰주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지나가면 마시라고요. 제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예, 한 이런 7번인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네.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다마 거의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됩니까? 아무것도 네. 못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방통위원장 있고 네. 그 다음에 김태규 방통위원 한 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네. 어제 사표 수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사실 그 이진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되는 멤버는 아닌데 항상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국무회의 말미에 대통령님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빨리 임명해 주세요. 그래야 방통위가 굴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만약에 제가 한 명을 지명을 하면 만약에 어떤 사안을 두고 당신과 1대1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의결을 못하는 교착 상태가 될 건데 그거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고 이준숙 위원장은
그 잘하면 되죠. 뭐 요 정도의 답변을 잘하면 되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있다고 합니다. 큰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네. 예, 없어요. 그건 이미 자기가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임기가 3년이에요. 예. 근데 작년 7월에 됐기 때문에 네. 2027년 7월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2027년 7월까지. 그러니까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인질극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고 5인이 이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1명이 있고 국회가 3명을 하는데 예. 보통은 이제 뭐 여당이 1명, 근데 이제 다수당이 또 2명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인 체제로 내린 결정들이 다 위법하다라거나 네.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본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안 돼요. 의사결정을 못 해요, 사실상. 그러면은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는 할 마음이 없어요. 이진숙이 임기를 계속 이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회는 임명 안 해서 지금 방통위가 파행이고 이진숙은 임명해줘 아니면 나 그냥 임기 채울 거야 앞으로 2년. 그러니까 방통위 업무가 최악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파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질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임기 보장된 사람인데 니들이 자를 거 하나?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하듯이 예를 들면 뭐 검찰 수사하거나 감사원 하거나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조짐이 있어요. 뭐 문서들 불법 파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이진숙이 대통령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를 독임제로 바꿔줘라. 예. 합의제 말고 그러니까 장관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 첫 번째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두 번째 아니면은 상임위원이라도 빨리 해줘라. 나는 이거를 위원장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야.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방통위를 없애자. 아니, 조직 개편. 네. 조직 개편. 그러니까 이 사람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끌어내릴 방법은 없고, 근데 도저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못 보겠고.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직을 어떻게 좀 뭐 변화를 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과방위에서 민주당 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은 방통위원이 5명인데 이거를 9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서 6명은 이제 그러니까 3명은 상임위원 뭐 비상임위원 6명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 추천목도 들어가고 뭐 다른 쪽으로 좀 다양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조직이 개편됐으니 새 방통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임기를 종료시켜버리는 방안 뭐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한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게 정부의 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상황이고 저는 작년 제가 8월 달에 한겨레 칼럼도 썼고 오늘자에도 한겨레 칼럼을 썼어요. 네. 방통위 없애버리자 그냥. 예.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냥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정보 미디어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네. 부처가 담당하고 방송과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그냥 공영방송 뭐 위원회 같은 거를 그 산하에 만들어서 그 방송만 다루고 맞아. 따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것도 이거. 오래됐죠 너무. 이 빠르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OTT가 나오면요 네. 새로운 플랫폼이잖아요. 네. 미디어잖아요. 그러면은 문체부도 한 숟가락 없고 과기정통부도 한 숟가락 없고 방통위도 얹고 다 법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규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흥도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제가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구시장. 그래서 멋지게 쫓겨나는 거, 내가 억울하게 탄압받은 모습을 또 연출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엔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여튼 네. 방통위 여기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하는 일도 거의 없는데 월급은 계속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 임기가 그 이동관 전 위원장 보궐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8월까지. 내년 8월이에요? 네라고 합니다. 보궐로에서 빈자리를 들어간 거라.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내년 그 지방선거까지는 잘하면 가겠네, 그죠?